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해마다 미월, 신월 이렇게 미월과 신월 7, 8월 정도 되죠. 8월 정도, 7월, 8월 정도에 깊은 생각,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텀이 있게 되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2023년 이밀간의 운세, 이밀간의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임한테 있어서 내년 2023년 개묘년은 겁재와 상관입니다. 그럼 남자한테 있어서는 겁재는 나, 형제, 이웃, 동료, 국민, 처가. 처가는 상관이죠. 여자한테 있어서는 나, 형제, 이웃, 동료, 국민, 동포, 뭐 이런 나하고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비견겁재이고요. 식신은 상관은 자식, 일, 건강이 바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계묘라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계묘가 처한 상황, 일주분석 적용 방법을 꼭 보시고 그리고 나서 계묘일주를 보십시오. 그러면 계묘일주에 대해서 제가 쫙 풀어놨는데요. 계묘일주는 식신의 일주이면서도 남편으로부터 한 15년 내지 20년 정도는 부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나면 망하든 실직을 하든 무엇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어떠한 상황에서 계묘의 남편이 사고를 한번 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묘가 사회생활을 하러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묘가 나 망했어요 이게 아니고 그 망한 것을 감추고 오히려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여지면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승승장구하고 그 정규직 같은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팀장이나 정규직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가면서 자식들을 건사하는 형태. 그래가지고 이 계묘가 평상시의 모습이 아니에요. 알맹이를 다 뺏겨버렸어. 남편이 사업을 해갖고 말아먹어갖고 그거를 다 뺏겨버린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사회에 나온 이유가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계묘가 펼쳐지는 것은 남편으로부터 부양받을 때가 아니라 남편이 이미 다 말아먹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수습을 하러 나오는 형국입니다. 그 일이 나한테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같은 형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집안에 나하고 같이 내 짝꿍이 뭔가에 사고를 쳐서 실직을 당했든 아프던 사업을 말아먹었던 뭐양 비싼 부동산을 사가지고 내가 빚을 왕창 지게 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금리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매지를 못하고 이 계묘가 총대를 메고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묘를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은 토끼는 없지요. 검은 토끼는 없습니다. 검은 토끼는 자세히 살펴보면 닮은 게 하나가 있는데 쥐가 닮긴 닮았는데 그 사이즈로는 계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요렇게 커져버려가지고 지금 어떤 형태냐 내가 가장으로서 이 집안 식솔들을 모두 다 지키려니 이 고양이라도 지금 물어야 되는 심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간땡이가 부은 쥐예요.
못할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이 나라의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집은 샀어. 여기서 집은 샀는데 이제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보니까 집값이 올라서 처음에는 기쁘고 좋았는데 집값이 갑자기 금리 인상되면서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내야 될 돈은 왕창 내야 하고 이렇게 그러한 상황에 놓여서 빼도 박도 못하면서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열심히 그 빚을 갚아야 되냐 이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 임자한테는 4하고 6해가 와버립니다. 이쪽은 망했죠. 자, 임인, 임술은 4하고 연살이 옵니다. 반만 망한 겁니다. 이쪽은. 자, 여기서 4하고 6해라는 것은 사묘절, 역마육해, 화계 요런 놈들이 겹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힘든 상황, 내가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자살을 생각해야 될 것만 같은 상황, 주변에서 내가 아무리 너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지만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게 됐다. 처음에는 영웅이었는데 너 때문에 네가 벌려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되지 않았냐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냐. 아무리 항변을 해봐도 당신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게 돼버렸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밀간이 임신, 임진, 임자는 자중하시고 또 자중하셔가지고 4하고 6해를 건져내야 돼요. 저승사자가 와버렸죠. 그래가지고 6해는 저승사자라고 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몸도 아프고 인간관계 다 끊겨버립니다. 돈 꿔달라고 하니까 관제 구설 자꾸 발생합니다. 육친의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죠. 고립됩니다. 파재, 실권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이 사에서는 변덕, 우울, 고집, 무기력이 나타나는데요. 불안, 초조, 억울함, 생각이 너무나 많고 불면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잠을 못 자니까 고립되고요.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반복되고요. 변덕이 심합니다. 우울증이 심각해지죠. 그래서 살려니까 정신과에 한번 가봅니다. 상담도 받아보게 되죠. 부부가 냉랭하게 되고 고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왜냐? 이 신께서 나타난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랬다. 근데 왜 그러냐?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냐? 자기 주장이 계속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거를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성실하고 담백한데 불행과 질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성이 부족해지고요. 이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수행과 정진 뿐입니다. 기도, 수행, 정진 뿐입니다. 명리학 공부를 하시든 신과 관련된 그러한 공부, 기도, 마음 공부, 그리고 약초나 한의학 또는 뭐 양자역학 그리고 초현실적인 그러한 공부들 신과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그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이때는 내가 이 4와 6회가 딱 왔을 때는 너의 그릇을 2배로 크게 만들려니 지금 담아있는 걸 담은 채로는 못하죠. 그릇을 2배로 키우려면 안에 있는 것을 다 떨어내야만 그것을 탕탕탕 쳤을 때 2배의 그릇의 사이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그때 다시 담게 되면 2배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릇 사이즈가 커지라고 숙제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중하고 될 수 있으면 밖에 안 알려지게끔 하시고 이때 대부분 득도가 끝난 사람들은 대부분 책을 씁니다.
득도가 끝난 사람들한테도 관제구설이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득도가 끝나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 원인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 양보를 해갖고 끝냅니다. 그리고 책을 씁니다. 차라리. 근데 이거를 처음 당한다. 힘듭니다.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그릇은 2배로 커진다는 점. 이모 임술한테는 반절은 산데 반절은 연쌀이야. 반반이야. 짜장면 반절, 짬뽕 반절, 좋은 거 반절, 나쁜 거 반절, 이렇게 반반이 왔어요. 그러면 이때 반복적 업무와 일득삼실, 윗사람의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가보는데 일득삼식일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얻는 것도 있지만은 잃는 것이 더 많아요. 바빠요.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외형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씻고 예쁘게 반닥반닥하게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제가 머리를 한 일주일 전에 커트를 했는데 시내를 가가지고 우리 아들 2명이랑 같이 커트를 했는데 저보고 삼형제인지 알았다고 머리를 잘라놓으니까 그 총각 같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반닥반닥하게 자기를 가꾸게 됩니다. 그 이혼과 재혼 이게 이성운인데요. 연인이 없었다면 결혼, 연인이 있었다면 이혼하고 짝꿍을 바꾸는 거죠. 파트너 체인지, 재혼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요절 역마육계 화계를 끼고 있는 연살, 이 6가지를 끼고 있으면서 연살, 겁살, 절지, 걸록 막 이렇게 연애의 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종교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신과 관련된 그러한 짝꿍이거나 아니면 뭐 불륜이거나 아니면 뭐 신용불량자이거나 막 이렇게 너무 뚱뚱해가지고 내가 내놓을 수가 없던가 유부남이던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절짜리 짝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 짝꿍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돈 벌어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짝꿍이 아니고 얘는 아직 학생이던가 아니면 신용불량자든가 아니면 무직이든가 이렇게 뭔가를 못해 할 수가 없어. 남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 상황에서 짝꿍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까지 가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살려면 선남선녀가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준비가 딱딱딱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둘이 딱 만날 수가 있는 것인데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자연은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 준비가 다 안 된 상황에서도 연애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때의 연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을 잘 꾸미니까 이뻐 보이죠. 얼굴이 반닥반닥 힘이 납니다. 그리고 뭔가가 알려집니다. 나와 관련된 일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우연하게 그러한 현상을 겪으실 것입니다. 자, 2023년 이밀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